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알아보기 전에 약간 좀 다른 얘기로 우리나라 사목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한 신부님은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십니다. 1794년에 조선에 입국하셨고요. 원래 처음 우리나라에 파견된 선교사는 레메디오스 후안도스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입국에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견된 분이 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신 거죠. 그리고 1593년 임진왜란 다음 해에 의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카가 천주교 신자예요. 이 고니시 유키나카의 요청에 의해서 군종 사제로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일본군 군종 사제로 오신 거였기 때문에 조선 땅에서 무슨 선교를 하신다던가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목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입국한 신부님은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기해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라 정화상 바오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 1836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최영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이렇게 세 명을 신학생으로 선발해서 유학을 보냈지만 2대 교구장이셨던 엥베르 주교는 국내에서 속성으로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예, 이 엥베르 주교님도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교구장 주교죠. 원래는 1대 교구장이신 브리게르 주교님은 우리나라 땅에 못 들어오시고 2대 교구장이신 엥베르 주교님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03위 순교 성인을 이야기할 때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화상 바오로는 한국인 첫 번째 신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엥베르 주교님께서 기해년 바로 전에 1838년에 쓴 편지에서 자신이 4명의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명에게는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고 3년 뒤에는 조선 땅에서 서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편지를 쓰십니다. 이 2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신 거죠. 그래서 편지에 이제 4명에게 매일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2명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서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한국인 신부님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1845년에 서품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아니라 정화상 바오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죠.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시죠.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하이 금가항성당, 예, 중국 발음으로는 진자샹인가봐요. 아무튼 김가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성을로 읽을 때는 김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보통 금으로 읽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금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 발음을 살린다면 진자상이 맞나 봅니다. 아무튼 이 1845년에 조선 제3대 교구장이셨던 페리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당 신학교 성당에서 다빌리 신부님의 보좌를 받으면서 첫 미사를 거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2번째 한국인 신부님은 가경자이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보다 4년 늦은 1849년 4월 15일 상해 예수의 서가해 성당에서 중국의 강남 교구장이신
강남 대목구장 마레스카 주교에게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인 세 번째 신부님은 1896년 4월 26일 약현성당, 지금의 중림동 성당에서 뮤테일 주교에게 서품을 받은 세 분이 계세요. 강도영 마르코,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강성삼 라우렌시오. 근데 이 세 분이 동시에 받으셨는데 나이 순으로 인해서 강도경 마르코가 세 번째 한국인 신부님, 네 번째가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다섯 번째가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님이 되십니다. 최양호 신부님께서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보다 4년 늦게 서품을 받으셨는데, 원래 부재 서품은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과 함께 최양호 신부님께서 1844년 12월 10일경에 함께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조선교구장을 만나지 못해서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의 사제서품은 늦어지시게 됩니다.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과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은 메스트르 신부님에게 신학 공부를 하고 과정을 마친 다음에 교회법에서 정한 만 24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제품까지만 받고 사제품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두 분의 만 연령이 24세가 넘으셨다면 사제품까지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다 되지 않아서 부제품까지만 받고,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은 1845년에 서품을 받으시고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은 당시 주교님을 만나지 못해서 늦게 서품을 받으시게 된 거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 최방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학생, 이렇게 세 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학문을 익히기 위해 유학 간 유학생이죠. 1836년 12월 3일 여향덕 신부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방재 프란시스코 신부님과 함께 서울을 출발해서 12월 28일에 국경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37년 6월 7일 마카오의 파리 예방전교회 극동 대표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신부님께서 이동하신 길이죠. 이렇게 서울을 떠나서 여기 국경을 12월 28일 날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심양까지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필리핀 마닐라로 두 번이나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세 명의 신학생이 선발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신학생으로 선발된 분은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십니다. 1836년 2월 6일날 선발되셨고요. 그 다음에 최방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3월 14일, 그리고 원래는 이 두 분만 선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7월 11일경에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이렇게 세 분이 유학기를 오르시고, 최방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두 분이 남아서 두 분이 신부님이 되십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사리 안내문 20페이지에는 최방재 프란시스코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기쁜 소식에 땀의 순교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생애, 어화우리 번님네야 우리 본향 찾아가세 8페이지에는 프란시스코 하베리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하베리오는 하비에르의 오타 또는 사베리오의 오타라고 여겨집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안내서 책자에 보면 최방재 프란시스코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 안내 책자에는 최방재 프란시스코 하베리오라고 적혀 있는데, 예, 하베리오가 아니라 하비에르 또는 사베리오, 옛날 사베리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에서 가톨릭 대사전에 보면 최방재 세대명은 프란시스코 사베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베리오는 옛날에 하비에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프란시스코 사베리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 용어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에서 성인 목록에서 사베리오라고 검색을 하면 세 분이 검색이 됩니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비안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그리고 우리나라 복자이신 홍교만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예, 근데 철자가 같은데 여기는 하비에르, 여기는 사비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읽는 방법이 발음이 달라서 이탈리아 분이신 분은 사비에르, 그 다음에 스페인 분은 하비에르라고 발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 있는 것처럼 하베리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걸로 봐서 사베리오 또는 하비에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그렇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도 그렇고 두 분 다 182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생일로만 보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 더 형이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3월 1일,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8월 21일, 1821, 82일 이때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곳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솔메,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다락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명의 유학생이셨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최방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이 세 분은 서로 친척이셨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할머니 이 멜라니아,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가 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멜라니아라는 분은 네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의 사촌 누이였고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사제 소품을 받고 나서 9월 28일 제주도 용수리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물론 부재 소품을 받으시고 나서 1845년 1월 부재 신분으로 조선 땅에 입국하시긴 했는데 신부님으로서는 1845년 9월에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1849년 12월에 압록강을 건너시게 됩니다. 물론 5월달에 백령도를 통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실패하셨고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1846년 9월 16일 날 새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순교를 희망하셨지만 순교하지 못하시고요. 과로로 인해서 선종하시게 되는데 경상도 문경의 한 교촌에서 1861년 과로와 장티푸스로 인해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피의 순교자,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을 육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닷길을 개척하려고 하시다가 1846년 6월 5일 백령도 순의도에서 체포되시게 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1845년 8월 17일 날 사제소품을 받으셨으니까 신부님으로서는 1년도 활동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체포로 인해서 병호박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는 40일 후에 새남터에서 미린의 성지로 안장되었고요. 그리고 1901년에 용산 신학교로 이장된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용산 성직자 묘지로 이장했다가 서울 수복대 경남 밀양성당으로 갔고, 그리고 1951년 수복 후에는 지금 서울 해화동 대신학교 성당으로 이장되게 됩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어서 활동하셨던 1849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861년은 철종이 즉위하던 때였어요. 근데 철종이 즉위하던 때는 큰 박해는 없었어요. 박해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박해가 거의 없었어요. 큰 박해가. 철종 때는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던 안동김씨 세력의 집권기였거든요. 근데 안동김씨가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라 보기는 어렵죠. 세도 정치를 펼쳐서 우리나라를 더 빨리 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니까 단지 그냥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큰 박해는 없었지만 경신 박해와 같은 작은 박해들은 있었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목자도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과로에 시달리셨고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장례식은 베르네 주교님의 집전과 선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베론 신학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의 가족으로는 복자이신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 비호가 계시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세리머니 제가 못 찾았어요. 김택현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인이신 김재준 이냐시오, 그리고 어머니 고 우르슬라가 계십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가족은 성인이신 최경환 프란시스코가 계시고요. 그리고 한번 배교한 것 때문에 성인이 못 되셨다가 복자가 되신 이성례 마리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 후손 중에서 많은 신부님을 배출하게 됩니다.